나라의 국가의 본, 국가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집단이에요. 그건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국군이 국가 이익을 수고하고 애국심이라는 이 심성을 지켜갑니다. 그래서 통일된 다음에 독일에서 통일된 다음이니까 뭐 전쟁할 필요도 없고 하니까 독일에서 그러면 징병제를 없앴느냐? 아직도 독일은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8만 정도의 군대인데 징병제는 그런데 복무기간은 6개월밖에 안 돼요. 그래도 남자는 의무적으로 군대 가야 된다. 그래서 그 6개월짜리 징병제를 독일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73년에 닉슨 때 징병제가 지원제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국가 분위기를 꽤 혼란스럽게 했다 하는 반성이 최근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한국이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 특히 일본에 비교해서 우리가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이유 중에 저는 2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는 우리는 군대가 있다, 징병이다. 또 하나는 기독교 세력이 한국에 세다. 또 뭐 다른 게 있겠죠. 한국의 오너십을 가진 기업인들이 일본의 기업인보다 더 모험적이다. 뭐 하는 뭐 이런 것도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웨스트모렐랜드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월남전에서 한동안 사령관을 했고 나중에 육군 참모총장을 근무하고 한국에서 공수부대 대대장인가 참전한 적도 있습니다. 이 사람을 쓴 회고록을 읽어보니까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101공정 사단이라고 하면 아주 유명한 부대입니다. 가장 정예 사단. 그 사단장으로 이 사람이 웨스트모렐랜드 장군이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하 훈련을 했어요.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7명이 죽었어요.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착지했는데 이걸 낙하산을 제대로 수습을 못하는 바람에 막 이렇게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7명이 죽었어요. 사고사였죠. 한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그 다음날 사단장 날아가고 군단장 날아가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또 훈련이 있습니다. 웨스트모렐랜드 사단장은 그 다음날에도 훈련을 해야 된다. 아니 군대가 사고 났다고 훈련을 싸우면 안 하냐. 다만 바람이 또 많이 부는지 안 부는지는 내가 제일 먼저 테스트하겠다. 그래서 다른 군인들은 일단 대기 상태로 해놓고 웨스트모렐랜드 사단장이 맨 먼저 뛰어내렸어요. 혼자서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또 사고 나겠다 해가지고 훈련을 중지시켰습니다. 물론 웨스트모렐랜드 사단장은 7명이 죽은 그 사고로 아무런 문책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낙하산을 펼 때 빨리 펴지도록 요 설계를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 정도의 조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국가 엘리트가 뭔지 또 한 사회의 엘리트가 뭔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1975년 4월 29일 4월 29일에 4.20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LST를 타지 못하고 헬리콥터를 탈출해야 될 한국 사람들이 한 100여 명이 있었어요. 그때 미국 대사관으로 가가지고 미군이 마련한 헬리콥터를 타고 항공모함으로 가게 됐었습니다. 그 대사관 안에 들어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살라고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대용 공사께서 지금 생존해 계신 이대용 공사께서 미군한테 잘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같은 참전국가 아니냐. 특별히 모델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질서를 유지하는 미군 장교가 당신 말 일리가 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을 먼저 태워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다만 절대로 줄을 흐트리시면 안 된다. 질서 정의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줄이 이제 줄을 들고 해가지고 그다음 한국 사람 차례가 이제 오게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앉아 있다가 그 게이트를 향해서 일제히 뛰기 시작했어요. 100몇 명이 일어나가지고 가만히 줄 서면은 탈 수 있는데 서로 먼저 가려고
100명이 일어나서 뛰니까 다른 월남 사람들이 앉아서 기다리다가 그 사람들도 같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엉망진창이 됐어요. 미군이 화가 나가지고 최루탄을 던졌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탈출 못했어요. 이대용 공사도 탈출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시기에 질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질서. 이게 이것까지 뭐 교양의 범주 안에 넣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타이타닉 보고에서의 영국 사람, 미국 사람의 형태. 월남 마지막 망하기 바로 전날에 월남에서 있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질서 붕괴. 이게 그러면은 30몇 년이 지났으니까 한국 사회가 더 좋아졌느냐? 더 좋아졌습니까? 그동안에 1인당 국민소득은 한 10배쯤 늘었고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따고 올림픽도 개최하고 했습니다만 과연 1975년보다 국민교양, 국민질서의식이 높아지느냐? 그때보다 국가 엘리트가 훨씬 더 좋은 국가 엘리트가 한국을 지도하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회의적. 그렇다면은 국민교양과 국가 엘리트가 이렇게 취약한 데서 앞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자유통일과 인류국가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불안한 이유는 바로 북한에서의 급변 사태가 일어날 것 같은데 이 찬스를 이런 교양과 이런 엘리트 가지고 그 찬스를 우리가 잡을 수 있느냐? 잡을 수 있느냐? 통일이라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그 통일을 주도한 세력은 항상 역사에서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는데 우리 2010년의 오늘날의 대한민국 엘리트, 국가 엘리트가 서기 660년의 신라의 엘리트보다도 나은 점이 있느냐? 기능은 뭐 컴퓨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계도 많은데 정신력 부분에서 나은 점이 있느냐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매겼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남북 간의 관계는 세계 역사상 아마 이런 경우가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남북 간의 경제력의 차이는 한 100대 1이죠.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을 2만 달러로 잡으면 북한의 1인당 주민소득은 얼마냐 하는 데 대해서 통계가 없어서 추계를 합니다만 전문가들 사이에 대충 합의한 게 한 200달러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200달러는 300달러. 200달러를 보면 100분의 1이고 인구가 2분의 1이니까 결국 경제력은 200대 1이다. 북한의 작년 수출액은 약 20억 달러였다. 한국은 약 4천억 달러였다. 딱 200대 1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력이 200대 1인 상태에서 바로 적대 관계에서 적병을 DMZ를 막 떼고 있는 데서 60년 동안 그 200배나 되는 국력을 가진 나라가 200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한테 계속 끌려다니고 당하고 조공바치고 지금도 겁을 내고 이런 역사가 있겠습니까? 이게 적대관계에 있는 나라의 국력의 차이가 크다는 것은 말하자면 이게 댐을 하나 사이에 놓고 한쪽은 수위가 1처럼 높고 한쪽은 그냥 바닥이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수위의 압박 때문에 그 댐이 무너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연의 자연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0대 1인 상황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통일도 안 된다. 그러면서 남한이 계속 끌려다닙니다. 이 이유는 뭐냐? 아무리 국력이 있어도 그것을 자유통일을 위해서, 북한 동포 해방을 위해서 서먹지를 않으면 도리가 없는 거죠.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방아쇠를 당길 용기가 없으면 그것은 보철덩어리고 쇳덩어리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면 한 국가의 방아쇠를 당기게 하는 한 국가가 통일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면서
행동하도록 하는 것은 누구냐? 그것이 국가 엘리트죠. 그 국가를 조종관을 잡은 사람. 그런데 그 국가 엘리트가 용기가 없다. 희생정신이 없다. 이기주의만 추구한다. 일신의 안락만 추구한다. 평화만 좋아한다. 평화만 좋아한다. 정의에 대해서는 별 감각이 없다. 여기 마비되어 버렸다. 이렇게 되니까 이 불균형 상태가 세계 역사상에 없는 이런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큰 변화를 맞고 있다. 북한에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뭐냐? 북한 주민들이 이제는 공개적인 자리에, 보위부가 있는 자리에서도 김정일 위원장이라고 하지 않고 김정일 한다. 이게 북한에서 지난 60년 동안 일어난 변화 중에서 가장 큰 변화죠.